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제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측근의 사망 소식에 예정된 정치 일정을 모두 취소했었죠. 그런데 어제 발인일에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초청장 말고 일본이 양보한 것이 대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역사의 정의를 대신했다가 몰락해간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예,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의 발인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가 참석해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이재명 대표가 예정대로 참석을 한 건데요. 이 대정부 반격에 나선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위기적인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가까운 김용, 전진상 두 분이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했던 전모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영어의 몸이 돼 있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 세상을 하직한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보면 인간적인 정리로 보면 정치인 이재명은 굉장히 고립무원 상태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어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사법 처리 또는 극단적 선택과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제 그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 사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공적인 역할에 충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오히려 공적으로 야당 대표로서 이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좀 앞장서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지 좀 의문이 드는 이 상황입니다. 네, 소장님 일각에서는 또 이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대표가 이 대정부 공세를 강화해서 좀 반전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과의 어떤 합의가 사실 국민적인 어떤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남시장 때부터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집회에 참여한 것이 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겠지만 사실상 일당 대표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뭔가 얻어올 수 있게끔 사실은 압박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당의 이런 집회가 사실상 이 정부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효과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됐다 생각하지 말고 일본과의 어떤 협상 과정 속에서 우리 야당이 이렇게까지 지금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 일본이 어느 정도 더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안을 내놔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측근 조문 하루 만에 반정부 집회 단상에 올랐다며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제 그만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유서를 남긴 측근을 조문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어이 반정부 집회 단상에 올라가야만 했습니까? 무엇이 그리 조급한 것입니까? 네, 측근의 사망 소식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젠 정말 내려놓으라 라면서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는데 이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뭐 이런 정치적인 공세가 나올 것이라는 거 뭐 다 예상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고인의 이제 죽음 앞에서 사실 이걸 가지고 여야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 있어서는 안 될 일일 텐데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뭐 이 고인의 죽음과 그리고 고인의 유서에 있다라고 알려진 그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그 문구를 이용해서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께는 또 어떻게 비칠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인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어떤 뜻인지 우리는 유서가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다 뭐 미루어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인께서 남기신 유서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 개인도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느끼겠고 또 마음이 무거움을 느낄 것인지 뭐 그것은 예상하기 또 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과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족들과 고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추스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모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족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유서 내용 일부가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내려놓으라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최근 이 숨진 이 대표의 전 비서실장의 유서에 담긴 내용을 좀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첫 장에 이재명 대표에게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 대표에 대한 감정이 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안타까운 이런 데 죽음이 많잖아요. 이 모든 게 그 검찰 책임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책임이 크다 봐요. 예를 들어 이제 검찰은요 요즘 이제 강압 수사 안 합니다. 검찰은 변호사 입회하에 녹화도 하고 고일은 이제 그 한 번 딱 FC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이게 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크냐? 이거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계속 방탄으로 일관하면서 끝끝내 모든 걸 이렇게 척근 탓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나는 이제 그 모르쇠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네이버 성남 FC 후원금도 정진상 실장이 만든 문건에 대해서 정진상이 했다는 건가? 난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유동규 씨가 한 행위에 대해서도 척근이 아니다. 이래버리고 그다음에 고 김문기 씨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척근들을 다 꼬리 자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러면 이게 척근들이 얼마나 심적 고통을 겪겠습니까? 모든 이게 진실을 밝힐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억울하게 내가 다 떠안을 수도 없고 이런 이제 상황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졌고 또 이제 유동규 씨나 김만배 씨도 물론 이게 미수에 그쳤지만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욕심, 본인에게 피하겠다는 방탄, 이게 저는 원이다. 이래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는요, 모든 거는 내가 지시했다. 실무자들이 무슨 권한이 있냐? 고인이 행정국장이 무슨 권한이 있는가? 내가 다 지시했으니까 잘못된 게 있다면 나를 처벌하고 실무자들은 참모들은 다 용서해주라. 이러면서 이게 본인이 검찰에 나가서 수사받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것만이 앞으로 이게 추가 비극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래 봅니다. 네, 유족이 취재진에게 빈소에서 한 발언들을 보면 고인의 생각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야 주변 사람들도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런 감정이 그 안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 이런 정치 영역에서도 사실 접근이 좀 안 됐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찰 수사를 받거나 정치적으로 이슈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5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한 분은 이제 병사입니다. 4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다 수사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수사 대상이었고 수사의 주체는 결국엔 검찰이었잖아요. 이 맥락 속에서 피해 사실 같은 것들이 마구 공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재판의 진행도 없는 상황 속에서 거의 범죄인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뭐 검찰이 직접적으로 사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어떤 수사의 어떤 압박성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이 유서에서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다. 뭐 이런 언급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본다 그러면 검찰의 어떤 압박 수사, 강도 높은 이런 수사의 어떤 것들이 이분들로 하여금 굉장한 어떤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의 어떤 선택과 연동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장님 실제로 지금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씨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좀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는 이제 뭐 고인 말고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비서실장을 지냈고 성남FC로부터 후원금을 거둘 때는 이제 행정기획국장으로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전모 씨가 상당히 이 구체적인 방안을 기안을 하고 또 이것을 결재를 맡아서 집행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책임자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뭐 도의적인 책임 또는 행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았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전모 씨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성남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이재명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행정적인 책임이든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모 씨가 아니라 당시 지시하고 이것을 관리 감독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청구에 전 씨와 이 대표와 이런 언급이 여러 번 나왔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인간적인 정리를 따진다라면 이재명 대표가 전모 씨는 실무자에 불과하다. 내가 지시한 것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감싸 안았더라면 검찰에 아무리 압박 수사가 있다 하더라도 전모 씨가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발인날 장애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는 모습을 보고 10여 년 전 2012년 대선 때 측근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이 측근 그 이모 씨가 사망을 했을 때 박근혜 대선 후보가 대선 한 복판임에도 불구하고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유족을 위로했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인간적인 어떤 도리를 다했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유서 관련 내용은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6장의 페이지가 모두 실물로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관련 맥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취지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분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이재명 대표는 숨진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지난 10일 아침 회의에서 10분 가까이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냐, 수사당한 게 제 잘못이냐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다라는 게 중론인가요? 사실 우리가 고인의 뜻을 어떻게 다 짐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앵커님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고인의 유서가 6페이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고 유족들께서는 그 공개를 거부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도에서 그 유서의 일부 내용만 가지고 사실 우리가 고인의 전체 뜻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인께서 성남FC 건 관련해서 작년에 한 차례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신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성남FC 건과 관련해서는 이름이 많이 언급이 돼 있고 공모관계 이런 부분까지도 적시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성남FC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있을 때 같이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던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쌍방울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GH 같은 합숙소가 옆에 있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 보도를 통해서 자꾸만 이 고인에 대한 부분들이 그 보도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굉장히 고인으로서는 심리적인 압박이 됐었다라는 것은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단순히 뭐 검찰 탓이다, 뭐 이재명 대표 탓이다 이런 것을 논하기 앞서서 일단 고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언론의 많은 보도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지점은 있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또한 뭐 이거 자체가 이재명 때문이냐, 뭐 수사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있는데 결국 그 이제 면에 깔려 있는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측근의 어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 상황에서 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짜 먼지 털듯이 수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좀 의견은 피력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